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를 이용한 사출 성형품의 결합 예측에 대해 발표할 KN솔루션 노승규 과장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출 성형 공정 및 종류부터 분량 해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출 성형하면 보통 붕어빵을 만드는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초콜릿을 만드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초콜릿 칩을 녹인 후 주사기를 이용해 틀에 넣어준 뒤 붙여서 최종적으로 하트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출 성형도 이와 매우 유사합니다. 플라스틱 펠렛을 녹여 실린더를 이용해 금형 안으로 용융된 플라스틱을 주입하고 냉각하여 붙여서 제품을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은 자동화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형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빠른 생산 속도와 추가 처리를 하지 않고도 우수한 외관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출기와 부대 장치 및 금형에 대한 높은 초기 비용이 필요하며 제작을 위한 긴 납기 기간이 요구됩니다. 사출 성형은 재현성이 우수하여 대량 생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높은 투자 비용과 개발 기간이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사출 성형 공정은 크게 5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금형이 닫히고 단단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용융 플라스틱이 금형 내부로 사출되고 치스 및 외관 불량 방지를 위해 보학 과정이 진행됩니다. 냉각과 동시에 다음 사출을 위해 계량이 진행되고 금형이 열리며 성형품이 추출됩니다. 다시 금형이 닫히고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며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사이클 타임은 생산성과 직결되므로 최적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사출기입니다. 크게 나누어 보면 형체부, 사출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형은 이동판과 고정판으로 나누어지고 금형의 빈 공간을 캐비티라고 합니다.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금형 내부 공정과 치출 후 변형에 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금형 내부를 모델링한 것입니다. 순서대로 스프루, 러너, 게이트, 캐비티로 구분합니다. 용융 플라스틱은 실린더의 노즐을 통해 스프루를 지나고 러너와 게이트를 지나 캐비티에 충전됩니다. 게이트, 러너, 스프루를 합쳐 러너 시스템이라 칭하고 콜드 러너에서는 이 부분이 모두 스크랩으로 버려지기 때문에 형상과 효율을 고려한 러너 레이아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출 성형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 사출 성형을 뜻할 것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사출 성형 공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부품 및 일회용 포장 용기 등 일상생활에서 보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사출 성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인서트 사출 성형입니다. 일반 사출 성형과 동일한 공정에서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볼트나 너트 등 조립이 필요한 부품을 일체형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인서트는 작업자를 통해 수동으로 또는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끼워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퓨즈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사출 또는 오버몰딩이라고 합니다. 인서트 사출과 유사한 점도 있으며 1차 사출 후 금형판이 회전하며 2차 사출이 진행됩니다. 전동 공구에 밀림 방지를 위한 손잡이, 칫솔, 그리고 키보드 캡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출 성형은 한 개의 노즐에서 두 가지 재료를 동시에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프라모델의 다양한 색상을 조립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고 리모컨 버튼을 여러 가지 색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금속 사출 성형은 금속 분말이 주재료가 되고 플라스틱은 바인더로 잘 결합하도록 작용합니다. 원제품 생산까지는 일반 사출 성형 공정과 동일합니다. 탈지, 소결이라고 하는 공정이 추가되며 제품의 크기는 약 5센트 수준으로 소형 부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 사출 성형은 두 가지 액상 원료를 혼합하여 주입합니다. 저점도와 저압으로 대형 사출품을 제조하는 데 용이합니다. 사출 성형 해석의 필요성은 금형 제작 비용이 비싼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싸게는 100만원대에서 비싼 경우는 몇억 원대로 필요할 것입니다. 수정이 많이 발생하면 금형 내구성이 감소하여 지대 수명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가 잘 되면 당연하지만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개발한 이력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의 이해도가 높은 설계자에 의해 완성도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불량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불량을 사전에 차단하여 설계 단계에서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계를 잘못하거나 불량으로 금형 수정이 필요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너무 두꺼워 싱크마크가 발생하였고 살빼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고 캐비티가 1개라면 수정비는 100만원이겠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멀티 캐비티를 적용하였고 수정 비용은 캐비티가 늘어난 수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해석을 통한 사전 검증으로 문제를 찾아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감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출 성형에서 발생하는 불량 중 하나인 미성형은 제품이 완전히 충전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주로 충전 말단부나 두께가 얇은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원인으로는 느린 사출 속도, 낮은 용용 온도 및 금형 온도, 가스 갇힘, 그리고 두께 변화에 따른 유동 정체 등이 있습니다. 위 두 가지는 사출 조건에 의한 문제이며 아래 두 가지는 설계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경우에는 사출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설계 문제의 경우에는 금연 수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전 해석을 통해 가스 몰림, 유동 정체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게이트 위치 선정과 두께 설계가 필요합니다. 게이트가 얇은 형상과 두꺼운 형상이 가까울 때의 충전 패턴을 비교한 것입니다. 얇은 부분은 흐름 저항이 크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이 먼저 충전되고 얇은 부분은 마지막에 충전되기 때문에 유동 정체로 인해 용융 수지 고하로 미성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동 저항이 작은 위치부터 충전될 수 있도록 게이트를 지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중앙부에 그릴 형상이 있는 커버 제품입니다. 게이트 위치에 따른 충전 패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위치 변경 전 충전 패턴은 유동 저항이 작은 측면부터 충전되고 그릴부는 저항이 커 유동 정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제품 중앙부로 게이트를 이동할 경우 용융 수지가 고르게 충전되어 유동 정체가 개선되었습니다. 게이트를 추가하여 개선할 수 있으나 가공 비용과 스크랩 발생량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은 동일한 게이트 위치에서 형상 변경을 통해 유동 정체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릴 두께 1.5mm를 유동성 증가를 위해 2.5mm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릴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 저항이 감소하였고 변경 전보다는 빠르게 충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께 변화를 최소화해 유동 밸런스를 맞추는 것과 게이트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웰드라인은 제품 표면에 선이 나타나는 외관 불량입니다. 호령상 또는 닫점 게이트에 의해 2개 이상의 유동 성단이 만나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접촉각이 작을수록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웰드라인이 발생할 경우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강도 저하에 의해 쉽게 파손될 것입니다. 웰드라인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우며 용융 수지 및 금형 온도를 증가시켜 개선할 수 있으나 이에 따라 냉각 시간이 증가하여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이트와 홀 위치에 따른 웰드라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충전 말단부에서 웰드라인이 발생하며 압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강도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웰드라인이 제품 끝까지 이어지면 더 쉽게 파손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웰드라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발생량을 줄이고 강도가 유지될 만한 위치에 생성되는 방안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게이트 위치 변경으로 웰드라인을 개선한 것입니다. 변경 전에는 게이트가 1개이나 두께 편차로 인해 유동 선단이 2개로 나누어졌으며 웰드라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위치를 변경 후에는 웰드라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트 위치는 동일하며 형상 변경을 통해 웰드라인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중앙부의 용융 수지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0.5mm 두께를 증가시켰습니다. 중앙부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이 고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부적인 설계 변경을 통해 수지 흐름을 변경하여 웰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싱크마크는 보조개처럼 제품 표면이 오목하게 함몰되는 외관 불량입니다. 두꺼운 부분에서 냉각이 부족하거나 잘못 설계된 리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싱크마크를 개선하기 위해선 균일한 두께와 살 빼기를 적절히 적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모델의 전체적인 두께는 2.54mm입니다. 변경 전 모델은 동일한 두께를 갖는 리브이고 변경 후에는 약 40%를 감소하여 1.54mm로 적용하였습니다. 두꺼운 부분을 감소시켜 균일한 냉각이 적용되어 싱크마크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은 두꺼운 부분이 없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이 변형되어 뒤틀리거나 휘어지게 되면 부품 간 조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박스 형태의 하우징 입구가 처지는 패턴은 휨 변형으로 변형 방향이 각각 다르게 비틀어진 뒤틀림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달되는 압력은 감소하게 되고 수축 편차를 유발하여 뒤틀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쪽은 수축량이 크기 때문에 냉각 편차에 의해 휨이 발생합니다. 휨 변형의 원인에 대해 간단한 모델로 해석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도가 높은 방향으로 휨이 발생하는 것을 해석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 방향에 따른 변형을 비교하기 위해 게이트를 단방향과 장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게이트 위치만 고려한다면 유동 저항이 작은 단방향이 유리하겠지만 충전 밸런스를 고려한다면 수지가 고르게 충전되는 장방향이 유리할 것입니다. 변형 결과를 비교하면 장방향 적용 시 최대 변형량이 약 0.5mm 작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길이가 긴 제품은 장방향 게이트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플레이트 형상부에 지지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짐이나 들뜸 힘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강 리브를 추가하여 지탱해 줄 수 있도록 모델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상과 같이 변경 전 모델은 처짐 힘이 발생하였고 리브 보강 시에는 거의 평탄한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각 꼭지점 1, 3, 5, 7번을 보면 최대 1mm 수준의 변형량이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소 시스템과 사빅 스페셜리티즈에서 테스트와 해석 결과를 비교한 자료에서 중요한 내용만 발췌한 것입니다. 실제 사출 성형 공정의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하여 솔버의 정확성을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캐비티와 러너 시스템 이외에 사출 성형기의 노즐까지 고려하여 해석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압력 의존성 점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D3 점도 개수를 특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재료의 압력에 따라 점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해석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는 울템 1000 그레이드이며 해석 조건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각 부분에 대한 온도가 용융 수지의 거동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정확한 값이 입력되도록 하였습니다. D3 점도 계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주황색 곡선과 같이 최대 압력이 테스트 대비 32% 낮게 예측되며 D3 점도 계수를 고려하여 해석한 경우에는 파란색 곡선과 같이 실제 사출 압력과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성형 제품과 충전 결과를 비교한 이미지입니다. 유동 패턴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동 패턴이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말단부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나 충전 해석을 통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측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모델 사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일치시킨 해석 이외에도 압력 의존성이 높은 재료의 경우에는 D3 점도 계수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데모 영상을 통하여 플라스틱스의 해석 절차를 보시겠습니다. 원하는 이름으로 스터디를 생성합니다. 설정을 선택하고 해석에 필요한 재질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스에서 제품의 부피를 판단하여 충전 및 보합 조건이 설정됩니다. 필요시 해석자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역에서 각 바디에 대하여 캐비티와 러너가 적용되도록 구분합니다. 변개 조건에서는 용융 수지가 주입되는 사출 위치를 설정합니다. 메쉬 생성 시에는 고급 메쉬 컨트롤을 이용하여 각 바디의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쉬 상태를 확인하고 원하는 해석 단계를 선택한 뒤 스터디를 실행합니다. 해석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완료 후에 충전 패턴이나 온도, 압력 등을 확인하고 보합 결과 역시 압력,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솔리드웍스 플라스틱스를 이용한 사출 성형품의 결합 예측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